그릇.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어느덧 밤 11시가 됐다. 잠자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인이 물었다. 자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겠나?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과신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자네는 운이 나빴어. 하지만 진짜 잘못은 다른 데 있다네. 우선 자네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어. 돈의 거울이 비춘 자네의 진짜 모습은 아직 그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돈의 엄청난 에너지를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로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어. 타이밍도 잘못됐고 물건의 가치도 잘못 봤어.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걸세.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야. 솔직히 저는 아직도 오타니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편의점과의 컬러버레이션 건을 거절한 이유로 저에게 앙금이 남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경영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친구는 투자자로서 규칙을 따른 걸 거야. 내 생각에 매출의 5%를 받는 약속을 한 시점에 그 친구의 마음은 이미 베이가쿠를 떠나 있었어. 어쨌든 오탄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알아봤네. 그 친구는 역시 사업가라기보다 창업 컨설턴트에 가깝더군. 중요한 결정은 모두 자네에게 맡겼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직업상 그 친구 주변에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왜 굳이 저를 택했던 걸까요? 그 친구는 나름대로 자네에게서 경영자의 자질을 발견했을 거야. 수많은 창업 희망자들은 자네만큼 솔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 그 친구도 자네와 같이 창업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자네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순간이 있었을 걸세. 진실은 그 친구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도산 이후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가 찾아왔지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게를 닫기로 한 뒤 반년은 잘 틈도 없이 계속 M역 앞점에서 먹고 자면서 장부 그리고 현금 흐름표와 씨름을 하며 지냈습니다. 가게 일 외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을 정명이라도 하듯 딸의 상태가 그 무렵 급격히 악화됐고요. 베이카쿠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아내와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약속을 저버리고 대출을 받았고 게다가 사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매달 줄타기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아이코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당신 자식인데 소중하지 않냐고.
그럴 리가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참아줘. 당신은 언제나 그래. 자기만 우선시하고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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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매번 넘기려고만 들잖아. 말이면 단 줄 알아? 솔직히 지금 기댈 사람이 필요한 건 나야. 정말 자기 생각만 하는 게 누군데 그래.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이코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묻고 있잖아. 그 애는 아프다고. 알아. 나도 안다고. 아이코는 마침내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일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내일은 꼭 딸의 병원에 갈 거야 라고 결심했지만 막상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녹초가 됐고 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던 날이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M역 앞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2년 반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죠. 우리 이제 헤어져. 아내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반론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구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때는 그것이 아내와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자네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어. 네, 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성부에 나섰지만 돈이 없어지니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초췌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했죠. 하긴 그 모든 게 다 제 모습일 겁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누구나 나약한 면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돈이 없어도 웃으며 지내는 사람도 있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은 인생을 결정하는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다는 걸세. 다만 주의해서 다루지 않으면 돈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제 그만 알려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는 아까 아내와 헤어지는 일이 아내와 딸 두 사람을 위한 거라고 했어. 혹시 그 말이 진심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에는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나의 외침은 사람들이 없는 광장에서 한없이 맴돌다 흑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왜 나는 그처럼 멍청했던 걸까? 그 이후로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은 아내와 딸을 위해서였다. 아이코의 치료를 위해 모은 돈은 파산하는 데 써버리는 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내는 아직 젊으니 새로운 남편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이코에게는 새 아빠가 생기는 셈이지만 장사가 모두 순조로웠을 때는 나라는 존재가 근사하게 느껴졌고 나에게 재능이 있다고까지 믿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어 보였다. 하지만 정말 멍청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다. 어르신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멍청하다고 여기시죠. 자네가 돈에 휘둘려 모든 걸 잃으려 하는 건 정말 멍청해 보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게. 고작해야 돈이야. 저한테는 빚이 있습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걸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정말 까마득하단 말입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르신은 뭘 아신다는 거죠? 제 실패담을 듣고 즐기고 계신 것 아닙니까? 취미도 참 고약하시군요. 스스로 조크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웃고 싶었던 것 아니냐고요. 자네는 특별히 멍청하지 않아. 돈에 지나치게 휘둘렸을 뿐이야.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함정과도 같지. 어느 정도의 돈에 만족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돈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법이야. 자네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실제로 경영면에는 단 한 가지 실수밖에 하지 않았어. 자네 말대로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것, 그것 하나야. 만약 크림 주먹밥이 계속 잘 팔렸다면 어땠을 것 같나?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았을까? 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쳤고요. 그런 부분까지 꿰뚫어 보지 못한 게 제 책임입니다. 자네는 자신한테 너무 엄격해. 사실 자네가 그렇게 자책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명심하게.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어. 자네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 꼭 성공할 걸세. 그러니까 배틀을 휘두르는 걸 그만둬서는 안 되네. 그건 실제로 어르신은 실패한 적이 없어서 그처럼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빚을 안고 출발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3억 원이라고요.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것과 교환하는 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 암만 그렇게 말씀하셔도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그 금액은 별로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을 걸세. 그때의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거야. 바뀐 건 사고방식이지. 자네는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얻으려다 평정심을 잃고 실패했어. 그리고 돈을 잃고 나서도 계속 평정심을 잃고 있어. 그렇다면 저는 그저 두 주먹밥 가게로 만족해야 했던 겁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서 은행원으로 있었던 게 더 나았던 겁니까? 아무도 만약의 세계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거야. 자네는 그 경험을 이미 얻지 않았나?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이야. 경험은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지. 자네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 경험은 자네가 장차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네 속에 남게 되거든. 그럼 다음에 10억 원이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나? 만약 10억 원이 나한테 생긴다면 이게 꼭 꿈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허황한 가정은 아니야. 이미 자네에겐 1억 원의 그릇이 생겼기 때문에 신중히 돈을 다룬다면 10억 원도 분명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1억 원을 다뤄본 경험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귀중한 재산이지. 하지만 이제 그만한 돈을 갖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당장은 믿기지 않습니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아.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부자라는 인종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만약 자네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할 텐가?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 같나? 만약 그랬다가는 서로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나는 오늘 이 기나긴 밤에 노인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돈이 가진 신비하면서도 위험스러운 단면에 대해 깨칠 수 있었다. 왠지 이 노인에게 돈에 대해 조금 더 배울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아이코라고 했나? 네, 지금 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한 지 꽤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지금 저는 병원에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본래 이혼을 한 것도 금전적 지원을 못 해줄 바에는 차라리 모자 가정으로 있는 편이 지원받기 더 수월할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돈에 지배당할 셈인가? 하지만 이제와 무슨 낯짝으로 만나겠습니까? 돈도 주지 않는 아빠가 무슨. 아직도 어리석은 소리만 하는군. 자네는 진짜 바보가 될 셈인가? 노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그동안 온화하게 이야기하던 목소리와 달리 광력 있는 저음으로 내뱉은 음성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